주말을 앞둔 금요일 다양한 문화 소식과 함께 그 속에서 찾는 과학 이야기를 나눠보는 과학 스포일러 시간입니다. 오늘은 희귀병을 앓았던 여성 저널리스트의 실제 이야기를 그린 영화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My name is Susanna Cahalan. I'm 21 years old, and here I am with my dream job at the New York Post. Dear Susanna. I can't do this anymore! I'd like to draw some blood and do a routine workup, and I'd like you to get an MRI. 오늘도 양혜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좋아하는 클로이 모레츠가 나오는 영화네요. 네. 자, 이 영화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희귀병과 싸운 실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작품 미국의 논픽션 부분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동명의 책을 영화로 만든 작품인데요. 네. 이 주인공 수잔나는 이 꿈에 그리던 뉴욕 포스트에 입사해서 기자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어느 날부터 조금씩 달라지는 자기 자신을 느끼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건망증, 불면증 이런 것들이 나타나다가 이후로 환청, 조울증, 발작까지 일으키게 되는데 이 문제는 MRI 검사 결과 아무런 이상 소견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이 영화는 이처럼 이 수잔나가 정신질환과 같은 증상을 겪는 동안에 이 병명도 원인도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가족의 이야기를 그리면서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보여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극 초반에 수잔나가 자신의 증상을 자각하는 순간까지랑 이 잠시 그때 이제 긴장감이 이어지고요. 또 마지막 결말이 이어지는 이 한 10분 정도, 요 정도는 긴장감이 이어지는데 그 중간 과정은 조금은 네. 좀 지루하게 흘러갑니다. 이 희귀병을 극복하는 가족에도 조금 평면적으로 그려냈고요. 사건이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그래도 미국의 국민 여동생이죠. 이 네. 클로이 모레츠의 연기는 나름 볼만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영화가 희귀병을 앓은 실화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환청, 우울증, 또 발작까지 일어나는데 MRI에서는 그게 또 안 나온다고요. 대체 어떤 병이길래 그런 거죠? 네, 우선은 희귀병인 만큼 이름도 어렵습니다. 이름이요. 항 NMDA 수용체 뇌염이에요. 항 NMDA 수용체 뇌염. 네. 자, 이름도 어렵고 이름만 들어서는 유추가 좀 어려운 병인데요. 맞습니다. 네, 우선 뇌염이기 때문에 이 네. 뇌 속에 염증이 생기는 질병이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좀 할 수 있거든요. 뇌염이라 그러면 일본 뇌염이 떠오르는데 그거랑 좀 비슷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사실 일본 뇌염부터 떠올랐었거든요. 네. 이 뇌 속 염증이 비정상적으로 이제 막 생겨나면서 뇌의 기능을 조절하는 어떤 부분들이 이제 병이 생기면서 뇌염이 발생하는 건데요. 네. 크게는 일본 뇌염처럼 모기에 물려서 바이러스나 균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뇌염이 있고요. 그 밖에는 이 자가 면역성 뇌염으로 또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흔히 일본 뇌염이 뉴스에서 많이 접하기 때문에 네, 일본 그렇죠. 뇌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네. 실제로 발생 건수는 1년에 한 20건도 안 된다고 해요. 아, 굉장히 적죠. 그래서 이 뇌염 환자 절반 정도가 이 자가 면역 뇌염에 걸리는 환자라고 해요, 오히려. 네, 그렇군요. 그럼 일본 뇌염처럼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감염이 아니면 자가 면역 뇌염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거죠? 네, 우선 우리 몸에는 원래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기 위한 면역 체계가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 이물질들을 찾아내고 공격을 해서 죽이는 역할을 이 면역 세포가 하는데요. 이 면역 세포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기 자신의 세포와 세균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 스스로를 공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거를 우리가 네. 자가 면역이라고 하거든요. 자가 면역 뇌염이 면역 세포가 스스로 자신의 뇌를 공격한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자가 면역 뇌염은 이 자신의 뇌 세포를 공격하게 되는 항체가 만들어지면서 스스로 자신의 뇌 세포를 계속해서 공격해내면서 뇌 속에 염증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병이 이 자가 면역 뇌염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병명을 좀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네. 항 NMDA 수용체 뇌염이에요. 네. 이 우선은 우리 뇌 속에는 모두들 이 NMDA 수용체가 다 존재합니다. 네. 이 수용체는 세포의 사멸과 정상 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NMDA 수용체는 뇌세포의 사멸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뭐 뇌졸중이나 정신분열증과 같은 질병 연구에 원래부터 활용이 됐던 수용체입니다. 근데 이해하기 쉽게 이 NMDA 수용체가 뭔지 모르니까 제가 예를 좀 들어보면요. 네. 요즘 같은 연말에 술 약속 굉장히 많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술을 마시고 나면 전날의 기억이 뜨문뜨문 나거나 뭐 거의 기억이 안 나거나 이러는 블랙아웃 현상. 필름 끊기는 거. 그렇죠. 네. 필름이 네. 끊기잖아요. 어. 이게 바로 이 NMDA 수용체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필름이 끊기는 경우를 예로 들으시니까 이해가 좀 쉽네요. 네, 이 알코올이 이 뇌 속에 있는 NMDA 수용체를 막아서 뇌 신경세포 신호가 멈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보는 항 NMDA 수용체 뇌염은 이 수용체의 항체가 자신의 뇌를 공격하면서 생기는 자가 면역 질병이라고 하면 됩니다. 또 이 항 NMDA 수용체 뇌염과 함께 항 LGI 뇌염이라는 이 자가 면역 뇌염이 있어요. 이걸 두 네. 가지를 대표 원인으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한 20여 가지의 원인 항체를 자가 면역 뇌염의 항체로 우리가 찾아냈는데 문제는 아직 밝혀지지 못한 환자도 한 40%나 된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많이들 모르는 거죠. 실제로 네. 내 질병이 뭐 때문인지를. 네. 그래서 이 자가 면역 뇌염에 걸리면 앞서 뭐 영화에서도 봤지만 서서히 기억을 잃게 되고요. 발작이나 정신 이상, 뭐 환청 등을 경험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혼수 상태에도 빠진다고 해요. 네. 그럼 건강하던 사람이 거의 뭐 일주일, 며칠 만에 이렇게 굉장히 악화되기 때문에 뇌 기능을 잃으면서 악화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뭐 치매나 정신질환, 정신병이다 이런 걸로 많이 치부가 됐다고 합니다. 네. 네, 그 2007년에 이 자가 면역 뇌염을 일으키는 원인 항체를 처음 찾아내면서 병명이 2007년부터 굉장히 최근에 구체화된 얼마 안 거고요. 됐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네, 국내에서도 2012년부터 이 서울대병원에서 이 자가 면역 뇌염을 이제 진단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단법이 들어온 이후로 전국에서 이 자신이 자가 면역 뇌염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한 1,200명 정도가 들어온대요, 의뢰가. 네, 그 중에서도 실제 이 항체가 양성 반응, 그러니까 뇌염이 걸렸다라고 판정이 되는 사람은 한 2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 이 병을 찾는 것도 참 오래 걸리는 이런 질병인데요. 네. 그래서 영화 속 주인공 수잔나가 이 병의 원인, 그리고 이 병이 무엇인지 찾는지 오래 걸린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이 수잔나 칼라한 같은 경우에는 이 항 NMDA 수용체 뇌염으로 확진을 판정을 받은 게 뭐 217번째 환자라고 합니다. 아, 첫 환자가 아니라 이전에 216명이나 환자가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영화가 그러니까 뭐 첫 환자를 발견했던 실화를 그리기 때문에 의미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네. 원작이 갖는 의미는요. 이 수잔나의 수기가 출판되기 직전까지는 자가 면역 뇌염이 크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녀의 경험은 이 비슷한 증상을 가진 환자들에게 아, 내가 정신병이 아니고 정신병을 오해받지 않아도 되고 이 내 질병은 또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진짜 질병을 찾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줬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이 자가 면역 뇌염은 뭐 그동안 고전적인 면역 질환 치료법 치료제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증상 개선이 면역 질환의 일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되지만 대부분은 뭐 심각한 후유증 같은 거를 남겼다고 해요. 그래서 국내 연구진이 지난해 두 가지 치료제를 섞어서 치료 효과를 굉장히 높이는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했는데요. 내용이 조금 어려우니까 직접 전문가의 네.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뇌염의 경우에는 치료 목표가 뇌 안에 있는 염증 세포를 억제시키는 것인데 리투시맙이라는 약은 이제 면역 세포 중 항체랑 관련된 비세포를 타겟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4번 치료를 하고 이후 한 달에 한 번씩 유지요법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치료해서 상당수 환자들은 좋아지는데 리투시맙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환자들이 또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 희귀질환 클리닉에서는 토실리주맙이라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억제제를 또 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약을 쓰게 되면 약 80%가 넘는 환자들이 회복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영화에 대한 양 기자의 과학 팩트 점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브레인 온 파이어. 그래도 포기는 말자 병도 영화도. 과학 팩트 별점 2개 반입니다. 네, 오늘은 희귀병을 앓았던 저널리스트의 실화가 담긴 영화 브레인 온 파이어를 살펴보면서 이 국내 연구진의 활약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 영화를 계기로 희귀병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